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진짜 마지막 일입니다. 7월 31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운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덥기 때문에 뭐 말도 동물들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 뭐 더위,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것들 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떤 그 좀 부진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도 좀 11개 경주인데 한 경주씩 좀 이제 필요한 경주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 역시 이제 국내산 육군 2살짜리 마령 경주입니다. 자, 3번 이제 슈어윈이라는 마필입니다. 체구가 좀 작은 그런 마필인데 일단 뭐 겉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나빠 보인다? 뭐 그 나빠 보이는 건 아니고 좀 흠잡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컨디션을 따지는 건데 직전보다 뭐 말이 한번 뛰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뭐 경쾌하다 그럴까요? 좀 그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이 이렇게 실전을 경험하면서 아프기 전까지는 어떤 그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뭔가 변화를 보여요. 막 내가 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데 말이 아파버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아파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죠. 이제 없어집니다. 자기가 뛰고 싶지 않죠. 아픈데 뭐 뛰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 그렇게 이제 어떤 뭐 여파가 안 왔다라는 얘기죠. 부상이라든가 뭐 컨디션. 그러니까 어린 마필이니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기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물론 이제 개중에 아니면 가끔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자, 그다음에 4번 쾌양입니다. 역시 이제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랄까 좀 성질이 좀 칼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죽여줘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 말이 많이 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말한테는 무리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말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뛰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돼요. 너무 심하게 뛰려고 하다 보면은 말들한테는 빨리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게 뭐 훈련이죠. 사람이 좀 제어를 해주는 게 훈련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제어를 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제 그 배다리 공주하고 이제 이 배다리 왕자하고 7번이죠. 좀 헷갈렸는데 이 배다리 공주는 하얀 마, 회색마예요. 회색마. 청회색이라 그러죠. 예, 회색마인데 아주 등치가 커요. 그거는 제가 이제 왕자하고 공주하고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 배다리 왕자는 잘생겼어요. 좀 아주 체형도 좋고요. 좋은데 목요일날 이제 동반 스포하다가 이제 안으로 이제 휙 기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힘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말은 뛰려고 해요. 근데 바깥에 말이 있으니까 겁을 먹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힘이 들면 그런 것들이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끌고 가질 않아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힘이 떨어지면. 근데 끌고 가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떤 그런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푹 퍼져야 되는데 우리말로 푹 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휙 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배팅권에서 만약에 가져간다 그럴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말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쟁심, 근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외곽으로 사용한다든가 내측으로 이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모래를 맞으면은 뭐 좀 싫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얘의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마필들은 겁이 많은 유형의 마필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의 어떤 그 하나하나 성격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개중에 어떤 내가 배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런 겁이 많은 마필이다. 그랬을 때는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8번 썬드래곤입니다. 이건 뭐 첫 번째 모래 맞고 안 뛰고 두 번째 모래 안 맞고 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어린 마필. 얘는 겁이라기보다는 맞나요? 이 첫 경주 썬드래곤. 예. 뭐 모래를 이제 조금 이제 맞았다 이제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얘도 보면은 아직 뭐랄까 발바꿈이 좀 부드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단거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미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이 한쪽 발에 어떤 그 데미지가 와요. 부상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중을 자꾸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기수가 아니 기수란다. 조교자가 바꿔주는 게 역할이죠. 그게 훈련인데 그런 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얘는 어떤 그런 조금만 뭐랄까요 이 명령만 전달해주면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 두들겨 패도 안 바꾸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4조의 K프렌지 그거 문세영 기수가 타고 준우승 차지한 마필 있죠. 지지난주인가 그런 것들을 발만 바꿔주면은 더 많은 탄력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미지가 빨리 와요. 빨리 온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비 크롬인데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장치열 기수가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갔죠. 제가 뭐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서 무조건 얘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무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히든 블레이드인가요? 멀로 기수가 기승하는 그러니까 금화필하고 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고 얘가 외곽에 있는 게 좋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임다빈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갈까봐 선행을 안 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힘을 안 배할까봐 그렇다는 얘기예요. 3번이 선행을 가죠. 슈원이 선행을 가면 붙들고 나올까봐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원이 이게 빠른 마필이면 괜찮은 이걸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슈원이 빠르지 않거든요. 얘가 더 빨라요. 오히려 누구죠? 네이비 클럽이 더 빠른데 그냥 나오자마자 붙들고 얘를 선행을 내주고 얘한테 얘 흐름에 맞춰가는 거예요. 느린 흐름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얘한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이비 크롬이. 왜? 지난번에 누구죠? 장치열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3코너까지 선회할 때까지 몰고 나왔잖아요. 심하게 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진로가 확보된 데까지 그걸 보고 이제 밀고 나왔기 때문에 힘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3번이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붙들고 나가서 따라가 나갔을 땐 얘네 둘이 같이 그냥 뺑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마필들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 완성도가 떨어질 때는 앞에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마필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1경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 그냥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경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해 드리려고 했는데 강하게 어필해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번 네이볼트가 조금만 좀 그렇게 더 센 데만 나면 안 되겠죠. 센 데게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8번 8번이다. 8주 만에 나오는 네이볼트가 지난번에 보면은 그 컨디션이 아니었었어요. 좀 뭐랄까 좀 표현을 상당히 좀 느리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둔탁하죠. 둔탁하죠. 우리 등치 큰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좀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좀 둔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얘도 지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마십시오라고 그랬던 기억이었는데, 이번에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골막염이 있었네요. 6월 9일날. 그 전에도 있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뭐가 있었나요? 4월 달에 골막염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교 때 이렇게 매가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 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프면 뛰려고 하지도 않아요. 똑바로 뛰지도 못하고 당시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골막염이 6월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휴식이 돼서 그런지 말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등치가 큰 마필이 이렇게 경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실전에서 보면 뛰고 싶지 않은 게 눈에 보이죠. 막 옆으로 기대려고 하고 막 그냥 한쪽 발만 쓰고 발도 안 바꾸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때도 지난번엔 조교 때도 그랬었고 실전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단 실전은 안 뛰어봤지만 조교 때는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 유마피를 좀 축으로 가면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인기 1위야. 그러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인기 1위권이도 괜찮은데 이 효차권이 또 이 10번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역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6월달에 제가 이제 플래시 썬데라는 인기 1위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주력으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게 빅에너지가 인기권이었었거든요. 인기 2위권이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당시에도 좀 방어는 해둡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방어는 해둡시다 하는데 젤로스, 무명 젤로스야. 17초 6, 23초. 그냥 이거 지금 10번을 뛰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말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는 좀 전 개인적으로 예상도 안 했고 여러분들에게 배팅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추천을 안 드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마체도 왜소할 뿐 아니라 이런 마필들 정말 뭐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똑같이 타기가 힘들어요. 저는 어떤 말이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꼭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타야지 그렇게 막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딱 막상 들어가도 실전에 들어가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탈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조금은 실수할 거다. 그 다음에 상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갈 수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딱 붙들고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더 빨라져 버렸단 말이야. 지난번 레이스보다. 근데 그러면은 기수는 당연히 주먹을 풀게 돼 있어요. 근데 김옥성 기수는 지난번에도 뒤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딱 말이 뛰려고 그러니까 고삐가 얼마나 짧아요. 그냥 꽉 뭉쳐쥐고 있잖아. 근데 역시 이제 기본적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능력이면 여기서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레이볼트하고 이렇게 좀 엮어볼까 싶었었는데 뭐 여기 뭐 키노무 레이싱 이거 뭐 가다가 무너질 텐데 저 레이볼트가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선행을 가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뭐 선행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바깥쪽에 골드 파워라는 마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선행 가서 그냥 포화 15% 주로 해서 폭삭 무너졌어요. 이건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마필은 그래도 갖고 가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7번 골드 파워가 저 앞에 있어. 만약에 레이볼트가 선행을 가서 다 해결을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젤로스가 뒤에 있어도 날라올 수 있어요. 왜? 가운데 있는 말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레이볼트 때문에 무너져요. 선행을 가도 쉽게 경주를 펴도 무너지는 마필들인데 쉽게 선행을 못 가. 레이볼트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럼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을 찾는데 젤로스야. 그럼 젤로스는 이번에도 또 김옥성 기수가 지난번처럼 또 붙들고 날라올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젤로스가 밀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거 안 가는 거, 승부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일은 없는데 진짜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저렇게 타. 근데 그거는 기수가 이제 조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김옥성 기수는 이 마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모르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잘 탄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잘 탄 거예요. 잘 탔는데 승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격상 그렇게 타주면 안 돼. 전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옥성 기수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골드파워가 만에 하나 레이볼트가 선행을 한 거고 골드파워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가 레이볼트가 가. 그러면은 레이볼트가 그걸 넘어서는데 빨리 잡아줘서 골드파워를 빨리 무너뜨려주면은 젤로스가 날라올 시간적 여유가 되겠지만 이게 늦게 잡아버리면 만약에 이제 토요일자에서 막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주로가 선행마가 좀 유리해. 그러면 뒤에서 젤로스가 늦게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젤로스가 뒤에서 늦게 날라온다고 제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에 하나 중간에 손이라도 하나 까딱거리면 여러분들 금화필은 그만큼의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늦게 날라올 걸 대비해서 방어는 해두고 가라는 얘기죠. 안전장치는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골드하너 이런 마필 이게 인기 이제 1위권일 겁니다. 이게 확실히 인기 1위가 되는데 일단 이 골드하너는 앞에 갈 수 있어요. 외곽에 이제 퍼미션 트윈이 있는데 자, 골드하너는 뭐 팁만 드리면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중 체크만 하시면 돼요. 뭐 질병이 있었나요? 양전지 부종, 재관상. 뭐 재관상은 여기 발굽하고 이제 피부가 만나는 데죠. 예, 거기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아니네요. 예. 그냥 그 정도는 부상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완치가 되는 그런 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상처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런 것들은 이제 체중 체크만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축으로 선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누구죠? 골드하너가 빨라요.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최적의 전개를 말하는 거고 선행을 안 가도 돼요. 되는 마필이고 이제 후차권인데 트리플 조이 이거 뭐 분량 20%에서 14초 뛰고 다습 11%에서 17초 뛰고 이 마필 기억이 안 나네요. 트리플 조이. 예.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단 발음이 현란하다 이제 이렇게 좀 써놨는데 뭐 그거는 좀 커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이게 블루카이저인가요? 그 전인가? 이게 누가 얘기를 했던가요? 근데 이런 블루카이저 같은 경우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교할 때 보면은 이 블루카이저가 430km 40km 되죠. 근데 막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정말 성질이 칼칼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제풀에 지치는 마필이에요. 주폭은 작고 제가 토요일자에서 뭔 말씀을 드렸죠? 그 프린스 무슨 프린스? 네모 프린스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420km밖에 안 나가래. 430km밖에 안 나가는데 그 500kg짜리의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딱 자기 그런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질이 워낙 칼칼해가지고 중간 고 200m, 300m만 날라다녀요. 근데 500m, 600m 되잖아요. 그럼 팍팍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교에 뭐 어떤 분이 뭐 정말 속임수 조교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못 보셔서 그렇지 카메라로 찍은 그 순간적인 것만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뛰어왔는지 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뛰어왔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보면 거기서부터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교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부터 뛰어왔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어땠는지 건너편까지는 어떻게 가는지까지는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마필들은 딱 보면은 200m, 300m 고구간이에요. 딱 고구간 지나면 막 김옥성 기수가 어떤 때는 막 두들겨 패요. 더 뛰라고. 근데 못 가요. 한계거든요. 딱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그렇다라는 것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주교 동영상을 보면서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 내길의 별인데.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10번 퍼미션 트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뛸 때 이게 3주 만에 6주 만에 나와요. 지난번에 때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김홍근 기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김홍근 기수니까.
이동화 기수가 바닥에서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균 기수 어때요? 앞에 나와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한 500kg 넘어요, 얘도. 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저도 지금 봤는데 500만원짜리네. 500만원짜리라서 안 돼?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누구죠? 이동화 기수가 들어올 때는 뭐 500만원, 그때는 뭐 1000만원이었었나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자, 얘는 보면은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라는 별, 베스트 스톰이라든가 이런 말들 많이 뭐 아메리칸 포스. 그러니까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얘는 보면은 근데 걔네들은 500kg가 넘어가면서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몸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크니까 느리죠. 느린 그런 단점은 갖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사지를 좀 가지런하게 못 써요. 막 허우적 거린다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별, 아메리칸 포스원, 베스트 스톰 이런 마필들 보면 발을 잘 부드럽게 써요. 등치 느려서 그렇지 둔탁하죠. 근데 얘는 진짜 막 이렇게 그 발을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못 써요. 제가 뭐 더 이상의 좀 나쁜 표현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발 쓰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퍼져나가는 발을 갖다가 오므려 주는 거. 퍼져나가는 발이면은 어떻게 돼요? 힘을 쓰잖아요. 힘을 엄청 쓰잖아요. 그걸 몰고 가서, 그러니까 너 죽으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픈데 또 때리는 거야. 여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갖다 한 대 더 때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전개를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 짚으면 제가 죽는 거죠. 근데 그 기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열이면 8, 10중 8구는 다 그렇게 기승을 하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동화 기수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뒤에서 붙들었잖아요. 뒤에서 붙들었어. 중간쯤이라고 여기 표시는 중간쯤이지만 나머지 마필은 얘보다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 즉 다시 말하면 스타트부터 나와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얘가 지금 2번 다음에 10번이에요.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힘은 힘대로 쓰고 선행을 못 가잖아요. 지난번. 그런 맥락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퍼미션 트윈이 이동화 기수기 때문에 얘도 안전장치는 해도 돼야 돼. 왜냐하면 2번 골든 하나가 선행이면 얘가 그 외곽에 있었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붙들고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 뛰면서 일로 들어갈 거라고요. 들어가면은 딱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건 최적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좀 물러나서 전개를 펼칠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번 내길의 별이 지난번에 날라오긴 했지만 얘가 이경주에서는 제일 품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기 때문에 자칫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8번 그 내길의 별과 10번 퍼미션 트윈하고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전개는 8번 내길의 별이 불리하지만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땐 내길의 별이 지금 현재로서는 컨디션이나 뭐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금 더 요만큼 앞서 있어요. 단지 전개상 뒤에서 오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 퍼미션 트윈 정도는 다치고 가는 것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5경주입니다. 아주 재밌는 경주죠. 이 경주는 일단 이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마필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 3마리가 이렇게 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말 3마리가 절로 뛰는 겁니다. 그럼 1번, 2번, 3번이면 자, 여기서 이제 빠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거는 기본적인 어떤 순발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몰고 갔을 때의 스피드가 아니라 취임마가 맨날 예를 들어서 14초 5를 뛰던 말이 처음에 1F 활용 타임이 14초 5를 뛰던 말이 기수가 선행 가고 싶어서 몰고 갔어. 그러면 13초 한 7, 8?
이 정도는 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냥 말이 딱 나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스피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해지는 게 뭐냐면 기수가 분명히 몰고 갈 거라고요. 선행을 갈. 누구냐면 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근데 이경주 자체가 자 지난번에 그 박은호 기수가 화이팅을 선행을 가는 걸 보니까 붙들고 나와서 선행을 가죠. 예. 붙들고 나와서 3코너를 선회하면서 선행을 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때 같으면 몰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데 그게 뭐예요? 본인이 이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힘쓰니까 라스트 없어. 붙들고 선행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소베리니아죠. 소베리니아. 예, 37조에. 근데 이마필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필의 그 스토리는 제가 예전에 그 이용호 기수가 1번 달 때 한번 추천드렸어요. 이마필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제가 이제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지구력이 없는 걸로 해둘게요. 근데 그 지구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선행을 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10번 월드참이 가만히 안 있다라는 얘기죠. 얘가 이제 기본적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화이팅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어요. 외곽에서 앞서 있지만 월드참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치면 월드참은 밀고 가고 화이팅은 안 밀고 가요. 왜? 죽는 줄 아니까. 지난번에 해보니까 뛰던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밀고 가면 또 죽을 텐데. 근데 저는 두 개 다 어떤 전개를 하든 간에 붙잡고 선행을 가든 몰고 선행을 가든 몰고 선행 가면 더 안 되겠지만 붙잡고 선행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드참이 있기 때문에 월드참이 이걸 안 내줘. 내주질 않아요. 내주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어. 뭐 안 내준다라고 딱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걸 왜냐하면 월드참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박은호 기수가 이걸 넘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자기가 뻔히 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박병현 기수가 이걸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또 이제 다른 월드참으로 가면 화이팅이 와서 화이팅이 나와서 넘어가 이제 압박을 하면 얘는 도망가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지난번에 제가 단점 말씀을 드렸죠. 다 좋다. 몸의 어떤 등치도 좋고 다 좋고 아주 뭐 진짜 그 상하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아요. 정말 잘 맞는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동체에 비해서 목이 좀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장력이 등치에 비해서 신장력이 안 나와요.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15초 0, 13초 6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라스트에서 그 걸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500kg짜리의 그런 유연성의 몸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12초 후반대는 뛰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1200이나 1200을 두 번 뛰었는데 5, 13, 이거 14분. 이건 전체적인 기록은 그 주로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5, 10을 해서 14초 2를 뛰었으면 마지막 하롱 타임이 12초 때는 나와야죠. 13초까지는 나와야죠. 근데 13초 6이 나왔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고 지금은 예측을 하는 거죠. 예. 말이 아직 힘이 완벽하게 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더라도 말이 이제 뭐가 이렇게 달라지면 리듬감이 달라지면 지금보다는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힘이 찼는지 안 찼는지 제가 함부로 딱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전개를 그려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안쪽에 있는 2번 마바이입니다. 마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드참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마바이는 체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월드참보다는 체형에선 더 좋아요.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부터 누구요? 박상호 기수 누구죠? 박현호 기수 때부터 데뷔전 때부터 제가 공략을 이마필은 무조건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장철 기수가 선행을 가면서 조금 뭐랄까 좀 실망했다랄까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젖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봐요.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
좀 바깥에 10번 월드참이나 11번 화이팅이 빨라요. 안쪽에 갇혀버렸어요. 과연 따라가면서도 될 것이라는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있잖아. 지난번에 선행을 갖고 이겼을 때는. 그러면 그동안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조금 뭐 주춤주춤 됐다랄까요. 뭔가 자기 어떤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필삭스는 이거는 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모래 맞으면 약간 아주 심하게 반응은 하지 않지만 조금 그 반항기를 보여요. 근데 1번 게이트고 바짝 따라갈 수 있고 오히려 마바이보다 더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소하지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무캐나다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마피는 5번 고저스 서브입니다. 고저스 서브인데 그냥 조금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마바이나 이 해피삭스나 월드참이나 이런 마필보다는 컨디션은 좀 아닌데 얘는 아무캐나 타도 되는 마필. 선두권에도 좀 가세할 수 있고 중위권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월드참 그 다음에 마바이 파이팅 얘네들이 복샥복샥 될 때 얘네들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간다든가 그럴 여지가 있지만 고저스 서브는 뭐 기수가 조금만 너넨 갈래면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이런 마인드만 갖고 기승을 해주면 뭐 어차피 누가 선행을 가든 마바이가 가든 월드참이 가든 뭐 화이팅이 가든 만에 하나 셋 중에 누가 하나 가면 나머지 두 마필은 불리하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아는 세 마리가 다 이제 선행을 가려고 고집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고저스 서브가 제일 가장 유리하죠. 근데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컨디션이라기보다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뛸 때 보면 밑으로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들려서 뛰어요. 들려서 뛴다라는 건 발을 딛기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발을 딛기 싫을 때 땅바닥에 디디면 아플 때 빨리 들으니까는 자세가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되거나 높아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글쎄 뭐 그건 제가 뭐 확실치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뭐 그런 식의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능력이 보여준 능력만 갖고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근데 가서 덤비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이 1600m입니다. 1600m. 저도 사실 1600m라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 1코너에서 뛰지 않습니까? 1600m가 1코너에서 뛰기 때문에 1코너에 900m. 그러면 어디를 보고 뛰냐면 1코너에서 저 2코너의 어떤 그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코너 거기를 보고 뛴단 말입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막 곡선이 되는 거기를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 코너 여기 꼭지점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너까지 거리가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서 이 코너까지 그 도달하는 그 시간이 뭐 한 5초나 되나요? 한번 볼까요? 나중에 볼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스타트에서부터 꼭지점, 그러니까 이 코너를 막 선회하기 전에 그 직선 거리까지 요게 몇 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7초? 10초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속은 있을 대로 다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너를 만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경주에서 이제 승부사가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1800에서도 갔고 뭐 2000m에서 선행 갈 정도면 가장 빠른데 그러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큐피드 세이브가 안쪽에 있어요. 1번 게이트. 그러니까 취입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고 가십시오. 근데 저는 취입은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9번이 제일 빨라. 3번, 5번, 4번, 2번 이런 순서야. 1번 얘는 여태까지 지난번에 그 김용건 기수 한번 보세요. 1700이야? 1800이에요? 1700이잖아요. 1700인데도 나와서 두들겨 패고 가요. 선행 가려고. 보세요, 여러분들.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1700이면 직선 거기까지 50m에 50m지. 꼬리 내서 이게 야간 경마라 1800에서 뛰나요? 그러면 150m죠. 이게 언제예요? 6월 19일이니까 아니죠. 7월 달부터 경마를 했으니까. 그럼 50m예요.
그 1700에서부터 1코나까지 거기 딱 만나는 직선거리가 50m, 50m인데 두들겨 패고 간다고요. 안 그러냐고 제가 아까 경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두들겨 패서 선행 갈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얘 스피드가 그렇게 안 나는 마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퍼미션 트윈이요. 예, 퍼미션 트윈이랑 같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얘는 거기다 뻣뻣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뛰려고는 하죠.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안에 갇혀버려. 왜냐하면 9번, 3번, 5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나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 힘을 안 빼서 내가 추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갇혀서 힘 한 배를 해야 돼요. 돌아 나오나요? 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내가 거기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이 말이 추입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얘는 성격도 급하고 발심도 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한 적이 없어요. 다 선행 갔잖아요. 적응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선행 못 갔을 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선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길을 써도 지가 선행을 못 가요. 선행을 가려면 갈 수는 있죠. 1코나, 2코나를 지나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선행 가는 방법. 근데 승부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진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번 스파 플래터너입니다. 이게 뭐 목요일날 조교도 안 나왔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조교 안 나왔어요. 목요일날 조교 안 나오고 금요일날 나와서 구보 한 번 하고 임기현 기수 관리사가 했고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지금 휴양하고 나와서 숙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일요일날 뭐 살짝 놔줬는데 좀 기억도 안 나네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다음 주 출전하는 말을 보는데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요. 뛰어나간지 뛰었는지 안 뛰는지. 우전 9전염이네. 9절 6월 12일 날 우전 9절 우전. 참 저거 센 마필이에요. 부쩍 센 마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센 마필인데 이런 조교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조교를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이 지금 몇 주 만에 나와요? 17주 만에 나와요. 17주. 그러니까 4개월 된 거예요. 4개월하고 한 주 더 된 거잖아요. 17주면. 그러면 근데 왜 주행심사를 안 했지? 4개월이면 주행심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건 뭐 내 할 바 아니고 아무튼 17주 만에 나와서 이 조교를 했는데 그럼 체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름이라 좀 빠졌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죠. 만약에 이게 무서우면 뭐 여러분들이 배팅에 여유가 있으시면 뭐 안고 가는 거고 굳이 이 경주에 난 뭘 꼭 저 말을 배팅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 스파크 플래터가 걱정스러우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안고 가야죠. 방어를 해두고 가야죠. 얘가 제일 세요. 이 경주에서 뛴 거 보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어떤 힘이 다 완벽하게 찬 적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든삭스가 축이죠. 저는 히든삭스가 축이에요. 왜냐면 이 승부사야.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선행을 가는데도 욕심을 부렸잖아요. 얘가 보면 전부 다 그 큰 경주에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장추열 기수가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냥 부드럽게 그 이전에 보면은 부드럽게 선행을 갔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경주에 갈 때마다 전부 다 무리해서 선행을 가요.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못 버텨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마필들 보면은 딱 눈에 띄어요. 제가 아까 무슨 말 드렸죠? 월드창 같은 경우 아직 힘이 좀 안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얘를 보면은 표시가 나요. 지금 힘이 안 찬 상태에서도 이렇게 뛰는 건 무척 뛰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얘 주폭을 보면 그래요. 주폭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뭔가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지를 못해. 그거를 내리 3위를 지금 조교를 습보를 했어요. 너무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9번 게이트에 있어요. 100% 몰고 나갑니다. 99% 몰고 나가요.
힘쓰고 갈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3일 동안 내리뛰다해서 마지막 날 보니까 말이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날 스포할 때하고 마지막 스포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히든삭스가 있기 때문에 히든삭스를 축으로 해서 기본권인데 마이티스도 얘 지금 무슨 구전염 재관상이야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굴건 건초입니다. 오른쪽 건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랬죠. 없어요. 뭐 지메양기가 뭐 1400. 그러니까 히든삭스의 승부사 이렇게 일단 기본 둘이 멀쩡해요. 기본 능력은 스파플래티나가 센데 과연 저걸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이 관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파플래티나를 가져간다고 해봤자 배팅에 메리트도 없고 뭐 큐피드 베이브가 뭐 많이 배당을 뺏어갈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군해산 3군입니다. 자, 1번 운해창제입니다.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인가? 속보 한 바퀴 한 날이 수요일 날인가요? 일요일인가 보네요. 일요일인가 보네요. 일요일 날 이게 구보 여기는 구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속보를 오다가 말이 안 가요. 거부. 그러고 이제 구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구보라고 표현을 해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주행 거부가 생겼어요. 근데 말 껍데기는 괜찮더라고요. 컨디션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조교가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 능력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드림 패션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네, 6월 27일 날 자완 관절 9일 동안 치료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지금껏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좀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이걸 뭐 굳이 뭐 끄집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뭐 애둘러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나타났으니까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 자완관절염이 자완관절염.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죠. 왼쪽 무릎.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건피 조교 동영상이 유료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기 이렇게 그거 보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유료라더라고요. 유료라서 뭐 제가 꼭 홍보하는 것 같다. 광고? 그쪽에 장사시켜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좀 볼 수 있으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왼발만 써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왼발만 썼는데 조교 때도 두들겨 패는데 왼발을 쓰고 있는데 두들겨 패서 더 뛰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픈 다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 다리를 안 바꿔. 얘 자체가 안 바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어깨부터 시작해서 뭐 상박근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건이라든가 구절이라든가 발굽이라든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안 바꾼다라는 건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는 다리가 짝짝이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리가 다 이렇게 보면은 오른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길다 그러죠. 이렇게 엎드려서 보면 조금 요만큼 긴데 근데 이런 마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이게 앞다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오른다리고 왼다리라 그러면 이 다리가 짧아요. 이렇게 짧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 키 높이 구두로 해서 신발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편자의 두께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 높이를 발을 맞춰줘요.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는 나이키를 신는 거고 이쪽에는 워커 신는 거예요. 불편하죠. 안 불편하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키만 높이만 맞춰주는 거지. 말은 뛰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로카 신고 이쪽에는 나이키를 신었으면 당연히 아무리 맞춰주면 뭐하냐고요. 이쪽 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리가 좀 짝다리가 아닌가, 짝재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쓰게 하다 보니까 왼발을 쓰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온 거예요. 여파가 여기에 온 거예요. 부상이 왔어요. 오잖아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야. 그냥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왜 이런 뭐 짝다리다를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안 고쳐져요.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좀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 드림 패션이 지금 막 두들겨 패고 뛰어다니는데 계속 말이 매가리가 없어요. 아파서 그거를 막 두들겨 패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지난번에도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백기도 갖고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체중도 부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다음에 월드럭키입니다. 뭐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입상을 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 못했죠. 에이 설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뛰고 났기 때문에 뭐 제가 하면 좀 큰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지난번에 얘가 뛴 걸 보자고요. 그것만 보자고요. 제가 하여튼간 라피도 RS랑 마지막에 옥신각신할 때 막 뒤에서 격차를 좁힐 때 한번 보세요. 딱 붙으니까 어때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럭키월드가 뛸 때 보면은 라피도 RS 외곽에서 붙어가지고 뛸 때 보면은 내가 저걸 이겨야지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의 몸에서 나타난다고. 몸에서 나타나요. 그 뒤에서 뛰는 걸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면 진짜 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에이스 함성입니다. 이건 맨날 그랬잖아요. 뒤에서 깡받아서 이제는 하만식 기수가 탈 줄 알잖아요. 문세영 기수 지난번에 붙으니까는 뭐 라치에서 뭐 올라오다 말잖아요. 딱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하만식 기수가 뒤에서 깡받아 붙들고 있잖아요. 라스트에 날라오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추임마들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마리가 뛰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뭐 좋은 추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른다리크 뭐 매번 그거고. 이게 문세영 기수 타던 말 아닌가요? 아닌가? 김용근 기수? 예, 김용근 기수 타던 말. 그다음에 라피도 RS인데 얘가 또 지금 이게 선행을 못 가요.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뭐 이용호 기수처럼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용호 기수가 선행 외곽에 있었고 지난번엔 죽기 살기로 선행 가죠. 왜? 한번 모래를 안 맞아 보니까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선행 가야지. 죽기 살기로 선행 가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지금 안쪽에 머니 시장이 있어요. 거기다 기수가 바뀌었어. 51kg의 부담 중량이야. 뭐 조건은 좋아졌죠. 근데 얘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퍼미션 트윈이요.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좀 발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좀 이렇게 간결하게 써야 힘을 덜 들이는데 그냥 힘으로 뛰는 거예요. 얘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럭키월드랑 이렇게 둘이 맞짱 깔 때 딱 보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 한 200m 그 부분만 계속 돌려서 한번 보세요. 럭키월드의 그 몸이 늘어나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저런 말이 뭐랄까요 좀 뭐 근성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뭐 신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걔가 한 고 구간에서 다 보여줘요.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레드백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드림맥스 이거 지난번에 드림맥스가 입상을 해가지고 근데 드림맥스가 뭐 무빙을 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죠. 나머지 아스펜 노스 이게 사이즈가 세질 않아요. 근데 물론 얘도 날라온다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에이스 함성하고 레드백하고 날라온다? 여기 땅 했을 때 누가 셀 것 같아요? 근데 에이스 함성이 더 세다라고 봐요. 그럼 여기 럭키홀드 있고 물론 레드백도 뭐 뒤에서 취입으로 끝난다 이 경주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라피도 RS가 만약에 선행 갈 걸 대비해서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아요 구멍수가. 그런다고 해서 취입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에이스 함성이나 럭키월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은 해볼 수 있는 경주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고요. 1200m입니다. 뭐 교롱주스도 이게 교롱주스가 지금 이런 마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49조 있을 때 조교를 좀 세게 했던 편이죠. 근데 뭐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뭐 다이아키를 추천드리면서 태양 타고는 뭐 추천 다시 뛰어도 뭐 다이아키는 볼 수 있지만 태양 타고는 못 본다 그랬는데, 근데 뭐 다시 뛰어도 못 보긴 못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 49조의 그런 얘기는 할 필요 49조에서 조교하는 패턴하고 지금 마방을 이정을 하면서 전부 다 조교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태양 타고도 뭐 볼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못 봐요. 그 왜냐하면 뭐 틀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걔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좀 저한테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단점들을 줄일 수 있는 누가 탔어요? 이혁 기수가 이제 탔기 때문에 날라오는 건데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힘한배라는 게. 근데 아무리 이혁 기수라도 또 그런데도 못 본다라는 얘기고, 이 교령두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김동철 53조로 가면서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습보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더위를 먹어서 조교를 약하게. 그러니까 더위 먹었다라는 건 일단 먹성이, 그러니까 사양관리, 그러니까 먹는 게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뭐 500kg짜리가 먹성이 나쁠 리는 없어요. 얘네들은 보면 거의 다 잘 먹어요. 입이 짧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구가 막 410kg, 20kg 나가는 마필들, 성질 칼칼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한번 딱 조교 끝나고 들어오면은 마방에 들어오면 그냥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고 그냥 누워 있어요. 잘 안 먹어요. 물만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고 그러는데, 등치 큰 말들은 좀 이렇게 성격이 둔하기 때문에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조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문학들입니다. 이게 제가 맞아요. 이마필이 맞는데 이게 말이 참 좋은데 지금 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필은 사실 이렇게 복귀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들춰봤는데 하여튼 컨디션이 좋아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자, 화이트킨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 1위권 1위에요? 이게 왜 뒤에서 인기 1위지? 정정희 기수라서 인기 1인가? 뭐, 저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퍼플K부터 말씀을 드리면, 퍼플K, 지난번에도 제가, 좀, 위험한 인기마다?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행을 못 갔는데, 근데, 네. 그 과정만 좀 얘기를 하면, 선행을 못 가면서 모래 맞으니까 어때요? 3코너를 또 이제 선회할 때 얼마나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난리를 피잖아요. 말은 힘이 넘쳐가지고 뛰려고 하고, 기수는 막 그걸 집어 넣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순간까지 너 못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라스트에 또 뛰어 올라와요. 이건 기본 능력이 있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선행을 못 간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태양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흠을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건 왜냐하면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건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두고. 근데 그걸 극복해낸 거 보면은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안쪽에 지금 화이트킨이 선행을 가요. 그 외곽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모래를 그렇게 고스란히 많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좀 편하게 간다라는 얘기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제일 센 마필은 누구예요? 이런 퍼플K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중이고, 퍼플K는 올라가는 중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정체예요. 정체. 딱 거기까지. 뭐
이제 앞으로 상대가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기면 승부를 하지만 그렇게 쑥쑥쑥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퍼플리게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말이 이제 힘이 차가고 커가고 걸음이 늘고 이런 단계인데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은 누구예요? 7번 이스트반입니다. 이스트반. 근데 얘가 지금 우전지 파행이고 지난번에 그 12조에서 이적을 하고 한 번 뛰었어요. 한 번 뛰었는데 볼까요? 조교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요. 4월 17일 날. 네, 4월 17일이라면 맞아요. 이 마필이 4조에 와서 그때는 숫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씩이나 했네.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이에요. 우진지 파행, 우전지 파행, 양우지 파행 뭐 이런 정치는 아니고. 이번에는 조교가 상당히 약해졌는데 저는 이 조교가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는 것보다 몸을 풀어주는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이 마필이 무슨 뭐 심폐기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맨날 뛰어다닐 필요 뭐가 있냐고요. 한두 번만 딱 뛰면 그만이죠. 호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30일 후에 시합이 있어. 30일 전에 훈련을 시작을 해. 그러면 처음부터 맨날 그 전 구간을 뛰냐고요. 전력 질주를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매일 똑같이 마라톤처럼 뛰냐고요. 아니 안 그러잖아요. 아니 뭐 육상 선수 100m라고 그럽니까? 100m라고 해서 맨날 똑같이 100m 전력 질주하냐고. 그럴 수도 있죠. 단거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을 풀어줘야 된다는 게 몸을 푸니까. 그러니까 한 번 뛰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뛰고 나면 한 번 몸을 풀어줘야죠. 2, 3일은 풀어줘야죠. 근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쫙 뭐 5번씩 6번씩 습보를 왜 하냐고. 그 뭐 브리가디 제너럴인가 이런 마필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말이 아픈데 굳이 맨날 뛰어다니냐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단련시키는 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죠. 붙여주는 거죠. 거기에 뭐랄까 적응한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단련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걸 막 뛰어가지고 거기다 데미지를 더 주는 거야. 막 여파를 더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조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체중 체크만 하시면 얘는 선취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불면 포기하십시오. 뭐 다른 마필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뭐 다른 마필들 뭐 루이사, 뭐 MJ 베스트 이런 마필들 다 끼워놓고 가야 돼. 배당만은 2번 문학드림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마지막 주 휴장 전 7월 마지막 주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참 막 지금 덥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8월 둘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